지금 6월 3일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죠. 뭐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카운트다운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시점의 민심의 흐름은 어떨까요? 최근에 조사한 결과 여론조사들 좀 종합해서 현재의 상황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도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부산, 대구, 경남 네 곳의 여론조사인데요. 이것은 뉴스원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서울은 지난 9일, 10일 서울 거주 성인 802명 대상으로 조사했고 응답률 11%, 부산은 10일, 10일 부산 거주 성인 801명 대상 조사 응답률 14.7%, 대구는 마찬가지로 9일, 10일 조사했고요. 803명 대상 조사 응답률 20.3%, 경남은 11일, 12일 804명 대상 조사했고 응답률 13.4%입니다. 이들 네 지역 각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부터 좀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격차가 줄었다 라는 것이 현재 흐름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한 달 전에 비교해서 격차가 줄었다. 자, 이 뉴스원 한국갤럽 조사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46%,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8%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약 8%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죠.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니까 7%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1%포인트 정도 벗어나서 지금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이 격차가 한 달 전에 비교해서는 계속 좁혀졌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흐름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적극적인 투표 의향층만 보면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6월 3일 날 나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 사람들한테, 이 유권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정원호 후보는 54%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36%. 격차가 좀 더 그냥 단순 지지 후보를 물었을 때보다는 벌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민주당 정원호 후보 지지층에서의 투표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오세훈 후보로서는 이 보수 결집을 어떻게 불러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보수 유권자들,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내가 꼭 가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연령별로 봤을 때 정원호 후보는 30대에서 60대까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18세에서 29세까지, 그러니까 20대 이하와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지역별로 그렇다면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정원호 후보의 지지가 높은 지역, 구별로 한번 이렇게 본다면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이게 이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봤을 때 이 1권역이라고 하는 여기 이 마포, 서대문, 성동,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여기에서 정원호 후보의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를 상당히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56% 정원호 후보 지지를 얻었고요. 오세훈 후보는 여기서 30% 얻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반대로 이제 강남 4구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여기에서 42%를 기록해서 정원호 후보는 40% 약간 앞섰습니다. 제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지금 오세훈, 정원호 두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현재 단순 지지도로 봤을 때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난 8%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이것, 원인이 뭘까요? 크게 봐서는 뭐 두 가지. 첫 번째,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요즘에 오세훈 후보 상당히 강하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 공세를 펼치고 있죠. 부동산 문제가 좀 큽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이것에 대한 그 어떤 반발 심리, 이 세금이 오를 거다, 보유세가 지방선거 이후에 올라갈 거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집값 문제, 뭐 1주택자 장기보유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가능성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이 좀 좁혀진 그러한 또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울 응답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정책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한 67% 정도 돼요. 근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4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42%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유권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동산 정책,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로 조금씩 모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격차가 좁혀진 중요한 이유, 그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특검 추진입니다. 이 특검이 그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한다라는 이 부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이때부터 이제 보수층이 이걸 기점으로 결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또 서울에서 중요한 격차가 좁혀진 이유입니다. 결국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그 특검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논리가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크게 봐서 이 부동산 정책과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이 두 가지가 현재 이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격차를 좁힌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도 한번 볼까요? 부산. 지금 부산은 이제 전재수 민주당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죠. 자, 부산 아슬아슬합니다. 전재수 후보가 43%, 박형준 후보가 41%. 이건 뭐 완전히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2%포인트 차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다른 조사에서는 한 11%포인트 격차가 났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좁혀져서 거의 지금 박빙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 투표층으로 가면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적극 투표층으로 가면 전재수 후보의 적극 투표층에서는 49%를 전재수 후보에게 몰아줍니다. 49%를 지지한다. 박형준 후보는 42%입니다. 7%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단순 지지보다는 어쨌든 이 투표장에 나가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세대별로 봤을 때 40, 50 세대는 전재수 후보 지지, 그리고 이제 60, 70은 박형준 후보 지지, 이렇게 세대별로 나뉘었습니다. 중도층만 놓고 본다면 중도층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중도보수 끌어안기 전략, 실용정부로서의 노선 이렇게 쭉 가져가면서 중도층을 가져갔듯이 이런 것이 이제 흐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산시장 이 선거전의 경우에 중도층의 47%가 전재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47%. 반면 이제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는 34%. 그러니까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는 13%포인트 앞선 거죠. 이어서 이제 부산 넘어서 그 다음 대구로 한번 가볼까요? 대구.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면서 아주
6.3 선거에서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곳이죠. 대구. 김부겸 민주당 후보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도 그 한 달 전에 이렇게 김부겸 후보가 두 자릿수로 앞섰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많이 좁혀진 거죠.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이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직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적극 투표층으로 봤을 때도 대구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적극 투표층만 놓고 봤을 때 김부겸 후보 지지 48%, 그리고 추경호 후보 지지 44%, 4%포인트 차이거든요. 정권 견제론과 국정 지원론 이렇게 봤을 때 대구 유권자들에게 정권을 좀 견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정부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으냐? 6월 3일 날 관련해서 그 투표의 의미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42%. 국정을 지원해줘야 된다 하는 응답은 40%였습니다. 세대별로 봤을 때는 30대에서 50대까지는 김부겸 후보 지지, 20대 그리고 60대 이상은 추경호 후보 지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중도층만 놓고 보면은 김부겸 후보 지지가 좀 압도적입니다. 55%, 추경호 후보는 27%. 이렇게 나뉘어진다. 어쨌든 이 대구의 현재 판도는 상당히 박빙이다. 부산보다도 더 박빙이다. 그런 상황이고 적극 투표층에서도 격차가 크지 않다라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제 과거에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부겸 후보로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지표가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경상남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이제 김경수 민주당 후보,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좀 겨루고 있는 상황이죠. 이 경남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계속해서 격차가 좁혀졌거든요. 그런데 경남은 오히려 격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예. 김경수 후보와 박완수 후보 45대 38, 7%포인트 차이인데 이 한 달쯤 전에는 한 4%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김경수 후보가 더 차이를 벌렸습니다. 예, 경남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7%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적극 투표층만 놓고 봐도 뭐 비슷합니다. 적극 투표층 김경수 후보 48%, 박완수 후보 41%. 똑같은 7%포인트 차이예요. 그래서 경남도 뭐 지난번보다는 격차가 조금 커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박빙에 지금 승부를 펼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남 관련해서는 주목할 만한 지역이 창원입니다. 창원의 인구 경남에서 뭐 100만 명 넘죠. 창원이 제일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박완수 후보가 김경수 후보에게 9%포인트로 밀리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서 격차가 크게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완수 후보로서는 창원에서 격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좀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강원도로 가볼까요? 강원도. 예, 강원도는 KBS 춘천 방송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강원도민 1,2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 예,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조사 결과 우상호 후보 41%, 김진태 후보 33.8%, 7.2%
우상호 후보가 앞선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앞선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달 전이랑 비교해 보면 이 좀 많이 격차가 좁혀진 겁니다. 한 달 전에는 두 자릿수 격차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7.2% 정도 격차가 좁혀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 부산, 뭐 대구 흐름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격차가 좁혀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강원도 쪽은 두 후보 TV 토론했습니다. 아주 뭐 치열했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우상호 후보를 향해서 아니 강원도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뭐 이런 비판을 했고, 우상호 후보는 아니 당선 직후에 대표 공약을 파기한 이런 유례없는 일 한 게 김진태 후보 아니냐 이렇게 또 맞받고 아주 공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 지지층 우상호 후보는 30대에서 50대 지지가 앞서고 있고, 김진태 후보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앞서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이제 재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부산 북갑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로 여기 이제 하정우 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 3파전이 치열한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죠. 여기 여론조사 결과 어떨까요? 이건 이제 KBS 부산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8일, 10일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따르면 이게 지금 하정우 후보 37%, 한동훈 후보 30%, 그리고 박민식 후보 17%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KBS 조사 결과입니다. 두 후보 간 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격차 7%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팽팽하다라는 거고, 이것만 봤을 때는 이제 하정우, 한동훈의 양강 어떤 형성 가능성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북구갑에 조사하는 남녀 500명, 18세 이상 남녀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일단 이 KBS 부산총국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앞으로 다른 조사 결과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자, 국제신문과 리얼미터가 한 조사 결과도 또 있습니다. 국제신문과 리얼미터가 한 조사 결과, 지금 나오는 표입니다. 이거 지난 9일, 10일 무선 100% 이건 ARS 방식으로 조사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43.4%, 한동훈 후보 28.1%, 박민식 후보 23.1%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가상 대결도 좀 붙여봤는데, 가상 대결 조사에서도 하정우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런 식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45.8%, 한동훈 후보 35.8%, 한 10%포인트 정도 앞서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45.7 대 32.4%, 조금 더 격차가 하정우 후보가 벌리면서 이제 앞서는 걸로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연령대도 뭐 비슷합니다. 하정우 후보 4050, 그리고 60대에서도 높은 지지. 반대로 이제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 6070에서 높은 지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 후보 표의 화학적인 결합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의 29.5%만 박민식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지지자의 한 30% 정도만 박민식 후보에게 가고, 한 10%는 하정우 후보에게 가고, 또 나머지 이제 빠지는 부동층으로 빠지는 게 한 50% 가까이 되고 이렇다라는 거죠. 상당히 낮은 비율 아닙니까? 이 두
반대로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 그러면 박민식 후보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 지지로 얼마 갈까요? 30.6%.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그 서로 지지하는 지지층이 올라가는 비율이 30% 언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일화 성사 여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면밀한 어떤 분석이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또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